전자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제1편 전기전자기초편입니다. 5장에서는 저항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저항의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과 합성저항 계산법을 알아보지요.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한 합성저항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두 저항값을 합해주면 됩니다. 아래 회로와 같이 두 저항 R1과 R2를 직렬 연결했을 때 두 저항의 합성저항 REQ는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예를 들어 R1은 205ohm이고 R2는 305ohm인 두 저항의 직렬 합성저항 REQ는 505ohm이 됩니다. 엄청 쉽지요? 만약 3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3개의 저항값을 합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러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합성저항의 두 점 사이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경로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회로와 같이 R1, R2, R3의 직렬 연결에 대한 합성저항 REQ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이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과 I2, I3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3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의 합성저항과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에서 보여주는 회로는 저항값이 15오hm, 25오hm, 35ohm인 3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합성저항 양단에 30V의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맨 먼저 전화번의 양단에 걸려있는 합성저항 REQ를 구하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즉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65ohm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하나의 합성저항과 전화번으로 정리해보면 오른쪽 회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성저항 REQ에 흐르는 전류 I는 오음의 법칙에 따라 30 나누기 60이 되며 0.5A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 I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는 모두 같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합성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 R1과 R2를 병렬로 연결하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두 저항의 합성저항 REQ분의 1은 두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병렬 저항의 합성저항식은 REQ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분수 계산을 위해 분모를 R1 곱하기 R2로 통분하여 계산하면 REQ분의 1은 R1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따라서 역수를 취해 REQ를 구하면 REQ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세월이 지나 모두 까먹었다면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크크크.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항값이 205ohm인 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성저항 REQ는 얼마일까요? 두 저항 R1과 R2의 합성저항 REQ는 이와 같으므로 이 식의 R1과 R2의 저항값을 대입하면 합성저항 REQ는 4만 나누기 400이 되며 계산하면 합성저항은 105ohm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용량이 동일한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저항값이 같의 병렬 저항의 합성저항 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병렬 저항이 2개면 저항값을 2로 나누면 되고 병렬 저항이 3개면 저항값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저항값이 서로 다른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값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R1이 1000ohm이고 R2가 15ohm인 회로에서 합성저항 REQ의 수식에 각각 R1과 R2의 저항값을 대입하면 합성저항 REQ는 9.9ohm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항값이 큰 저항과 작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은 작은 저항값에 가까워집니다. 다음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전류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용량이 다른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후 전원을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즉,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 I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큰 쪽은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지요. 그러면 아래 회로와 같이 저항 105ohm과 15ohm을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 저항의 양단에 20V의 전원을 연결했을 경우 각각의 저항 R1과 R2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저항 R1과 R2의 양단에는 각각 20V의 전압이 걸림으로 오음의 법칙에 따라 전류 I1은 20V 나누기 100은 0.2A가 되며 전류 I2는 20V 나누기 10은 2A가 됩니다. 따라서 저항의 병렬 회로에서 전류는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이상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합성저항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R1, R2, R3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합성저항 R2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되며 분모를 R1, R2, R3로 통분하여 정리하면 합성저항 REQ는 식일과 같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3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해볼까요? 먼저 병렬 연결의 합성저항 계산식에 따라 각각의 저항값을 대입해보면 10 곱하기 20 곱하기 30 나누기 10 곱하기 20 플러스 20 곱하기 30 플러스 10 곱하기 30은 정리하면 6000 나누기 1100은 5.45ohm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저항이 직병렬로 복잡하게 연결된 회로는 연결 상태를 잘 구분하여 계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산 순서가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저항 R2와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병렬 저항과 R1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R2와 R3의 병렬 저항 R썸을 먼저 구하고 직렬 저항 R1과 R썸의 합성 저항 REQ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의 저항값을 반영하여 풀어볼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1은 55ohm이고 R2는 200ohm, R3가 300ohm인 직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에서 R2와 R3의 병렬 저항 R썸을 구하고 R1과 R썸의 직렬 저항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R썸은 200 곱하기 300 나누기 200 더하기 300은 125ohm이 됩니다. 그리고 R1과 R썸의 직렬 연결은 50 더하기 120으로 직병렬 회로 전체 합성 저항 REQ는 170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직렬 연결 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R1과 R2는 직렬 연결로 두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을 R썸1이라 하고 R3와 R4가 직렬 연결로 두 저항의 합성 저항을 R썸2라 정해하였습니다. 따라서 R썸1은 10 더하기 30은 45ohm이며 R썸2는 40 더하기 20은 65ohm이 됩니다. 그리고 R썸1과 R썸2는 병렬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저항의 병렬 연결 계산식에 대입하면 전체 REQ는 24ohm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직렬 연결 저항값을 계산하고 다음에 병렬 연결 회로를 계산해야 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회로를 살펴볼까요? 이 회로는 얼핏 보기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회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 R1과 R2, 그리고 R3와 R4를 직렬로 보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를 잘 정리하여 그려보면 오른쪽 회로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니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 회로를 보면 R1과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R2와 R4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R썸1이 85ohm이 되고 R썸2가 12ohm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병렬 회로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R썸1 플러스 R썸2는 25ohm이 됩니다. 결국 REQ는 25ohm이 되는 것이지요. 좀 복잡해 보이는 회로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항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